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혼수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전시산업 분야에 살아있는 산정인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위엑스포의 김충진 대표님을 모시고 6월 9일부터 하는 레하 홈케어 즉 우리 한국어로 하면 이제 홈케어 재활복지 전시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전시가 한 10일 남았어요. 아주 바쁘실 것 같아요. 열흘 남았습니다. 네. 그 대표님은 제가 아까 잠깐 이게 소개해드린 대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전시 산업의 거의 산정인, 지금 거의 지금 40년 이상을 이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의 그 당시 전시 산업에 입문하는 그 당시의 좀 히스토리를 조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서 네. 복학 준비를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전시장에서 관리 업무를 봤습니다. 근데 네. 그 전시회를 보고서 참 매력적인 분야다 하는 것을 느꼈죠. 네. 화려하기도 하고 그때에는요. 네. 또 다양한 신제품들이 많이 전시되고 그래서 보고 나서는 이제 그때가 제 1회 인쇄기계 전시회였는데, 인쇄기계 그 당시만 해도 최첨단 기술이었죠. 1970년대 후반.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참 재밌는 영역이다 했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그 분이 저보러 좀 전시회를 맡아서 한번 진행을 해봐라 하셔갖고 그렇게 해서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1978년. 1978년. 44년 됐습니다. 이야, 참 긴 시간 동안 계셨군요. 그냥 여태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44년 동안에 대한민국 전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기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굵직굵직한 전시를 많이 하셨죠?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 한국에이넥스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때 처음에는 공작기계 전시회도 했고 인쇄기계, 공작기계, 인쇄기계,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 의료기기, 그거 이외에도 교육과학기기 전시회, 스포츠용품 전시회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버티지 못했고 현재는 이제 4개 분야 전시회를 꾸준히 이제 전문 전시회로 저희가 육성을 해왔었습니다. 네. 지금 전시 현장에는 그러니까 대표님이 양성하신 그 후배들이 지금 대부분 다 포진해 있겠네요. 네. 저희 회사에서 나간 후배들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같이 일하셨군요. 계속 같이 지금 같이 팀워크 좋으셨으니까. 40년 가까이 같이들 진행을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한국에이넥스에서 계속 진행을 그 전에 회사였죠. 참 대단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전에서 이제 몸을 담았던 회사에서 나오셔서 직접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하셨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걸로 이제 보는 게 좋겠죠? 창업을 하는 것도. 예, 이제 이 전시회 레아 홈케어라고 해서 홈케어 재활복지 전시회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전시회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먼저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조금 여유를 갖고서 보내겠다 했는데, 일본 전시 주최자 베리어 프리 전시 주최자가 저한테 같이 만났습니다. 네. 일본 오사카에 한번 베리어 프리 전시회를 한번 와서 봐라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죠. 봤더니 인텍스 전시장 전체 약 한 25,000 스퀘어미터를 이용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전시회, 진행해온 전시회하고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상황의 전시회가.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까지 경험하신 전시회와는 그 개념이나 모든 것들이 다 좀 달랐다. 그런 느낌 받으셨군요. 그래서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태까지의 전시회는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이제 소비자를 초대를 해갖고 네. 제품 소개를 하고 네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소비자는 비교 평가에 의해서 이제 제품 구매를 하고 이런 비즈니스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전시회는 그러한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전시회예요. 업체들하고의 어떤 다른 전시회 같으면 서로 간에 경쟁사끼리 경쟁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많이 이제 치열합니다. 전시장 네, 안에. 전시장 안에서. 예, 예. 네. 근데 여기는 뭐 루스하게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체험의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처음 느꼈던 것은 한 20대 학생들이 와서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적고 노팅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것을 노하우 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러는 거. 네. 또 30대 40대의 분야에 계신 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참관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유의있게 제품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서 네. 아 이거는 좀 분위기가 다른 전시장이다 하는 것을 네.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에 초대받으신 그 베리어 프리 전시회라는 그 주최자들이 하는 행사가 네. 그 지금 이제 레아 홈케어하고 컨셉이 비슷한 그런 전시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시회를 보고서 레아 홈케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잠깐 그 레아 홈케어에 대해서 잠깐 그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실버 네. 그 시장에 네. 그 필요한 네. 그죠?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 늙어 죽어야 되니까 예. 대부분의 100%다. 예. 그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홈케어에 관계된 네. 모든 그런 그 케어 제품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예, 예. 네,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데 뭐 저도 사실 뭐 그 이제 대표님이 지금 그런 전시를 한다고 몇 년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네, 그때 잠깐 식사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모 지방 그 정부의 그 자문위원으로 네. 그 지금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관계된 그런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시군요. 제가 이제 뭐 같은 어떤 비슷한 개념인데요. 대표님은 그 공간, 전시라는 공간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라이프 하나의 그 삶 자체를 거기서 같이 하자는 식으로 해서 도시를 꾸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홈케어 제품들이나 네. 디지털 헬스케어에 현존하는 모든 기술들, 네. 서비스, 예.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개발될 것들을 다 총 그 집계를 시켜서 다 적용을 시켜서 스마트 헬스케어 시티를 만들어 보자는 게 제가 지금 이제 하나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예. 마침 이제 그 지금 레아 홈케어 전시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제 그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많이 좀 와닿았습니다.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환경 자체가 뭐 이제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빨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 있고 네.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략 지금 제 기억에 일본 전체 인구가 약 1억 3천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4천만 가까이가 지금 그 이미 그 노인 인구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예. 대한민국도 지금 2025년에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예. 1,000만이 돌파되고 예. 2030년에는 뭐 25.5%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65세 네. 이상이 돼서 상당히 심각한 또 이 노인 문제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뭐 거의 지금 닥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데이터 국가에서 낸 데이터를 보면 2020년 그 통계인데 우리나라의 그 261개의 뭐 내일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261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20년에 이미 109개 시군구가 초고령 이미 그 사회로 이미 진입이 됐고 그걸로 이제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70~80%가 이미 이 노인들만 사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그 레아 홈케어 지금 그 전시회가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과 아주 지금 잘 맞는 그런 지금 이 전시회인데 정말 그 많은 그 관계자들이 좀 와서 네. 그 좀 봤으면 좋겠고 아까 잠깐 이제 말씀하신 그 기존의 전시회는 참여한 기업들이 네. 다 서로 경쟁을 하고 뭐 대부분 판매업을 하려고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일본에서 본 그 베리어 프리 전시회 갔다 오신 부분은 이게 그런 건 없고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네.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공간으로 지금 특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걸 좀 부연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제 그 베리어 프리 전시회를 보고서 제가 그 충격을 받았던 것은 출품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 관람객들은 학생들하고 네. 복지사들인데 네, 그러니까 복지 관련 요양 관련된 분들인데 네. 실질적으로 구매자는 그들이 구매자는 아니걸랑요. 그렇죠. 구매자는 이제 전혀 예, 아니죠. 예. 다른 분들인데 이게 출품업체들이 전시를 출품을 하고 그럼 투자를 하면서 전시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저는 이런 분위기를 처음 보고서 참관객을 보고서 저 나름대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관객들이 예. 학생들이거나 예. 그 관련된 그 국정에 종사를 하는 분들, 종사자들이 그분들이 주로 오셨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참관객들 중에서 학생들은 이제 미래 복지 분야에 종사할 사람들이고 네네. 그 사람들이 복지용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현재 복지시설이나 복지 관계자들이 이제 본인이 구매는 안 하지만은 네. 정부나 사회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수요자는 아니지만은 네네. 출품업체들은 그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용의 그 필요성을 높여주면은 이 자체가 나중에 매출로 들 거다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하고서 네. 그냥 체험의 공간을 내주고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경쟁심이라기보다는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는 서로 편안하게 관람객도 편안하고 출품업체도 편안하게 네. 출품을 하는 걸 보고 참 여태까지의 어떤 경쟁 관련된 전시회보다는 이러한 것이 사회를 위한 진정한 전시회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령 사회를 대비해서는 이러한 사회를 위한 전시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좀 글쎄요. 좀 저의 짧은 각오라고 할까요? 시작했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일본의 그 좀 고유의 어떤 특유의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죠? 네. 좀 중장기적으로 예. 좀 잠재 고객들, 그러니까 예. 물론 잠재 고객이라기보다는 그 쉽게 말하면 홈케어의 그 서비스나 제품이나 네. 기술을 반드시 그걸 활용해서 네. 서비스하는 그 종사자들, 예. 또 장래에 또 일을 할 분들이 예. 와서 이제 다 체험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예. 만들었다, 전시장을. 이건 뭐 조금 더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지금 그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두 가지가, 하나는 애를 안 낳아서 문제고, 네. 하나는 이제 노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문제인데, 뭐 사람이 뭐 안 난 거는 뭐 그렇다 치면 일단 태어난 사람들은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참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와닿냐 하면, 물론 제가 지금 그런 것도 이제 실제로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뭐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겁니다만, 이게 이제 그 가버먼트, 즉 정부 사이드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 예. 퍼블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라이빗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 집단이 있는데, 네. 이 양쪽 사이에서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문제인 거죠. 이게 사실 되게 큰데, 예. 어디 보면 이게 프라이빗도 해결하지 못하고, 예. 가버먼트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이쪽 사이드가 바로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노인 문제에 대부분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장 이제 우리도 뭐 복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뭐 현재대로 가면 연금이 2041년쯤인가 그때부터 적자가 되고, 그렇죠. 2050 뭐 몇 년도에 2050 한 6년쯤 되면 연금이 고갈된다고 완전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도 안 나면 또 생산할 수 있는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네.
노인들은 사실은 뭐 케어에 대한 소비만 계속 해야 되는 인력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명확하게 그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이 개인 차원, 개인 기업 차원, 프라이빗 쪽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공공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부분을 지금 대표님께서는 그 지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쪽 시장에. 너무 높게 평가해 주십니다. 네, 상당히 물론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건데 네. 사실 뭐 제가 정치가들이나 행정가들을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업무의 뭐 역량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시대 흐름을 좀 뒤떨어지고 흐름을 제대로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뭘 결정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민의를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왜곡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그 전시라는 게 제가 왜냐하면 저도 일본에서 한 3년 정도를 제가 활동했고 살았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그 우리가 지금 갖지 못하는 부분이죠. 물론 시차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좀 정부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적cep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표님 같은 이런 전시 주최자를 통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보면 좀 계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들이 뭐 장래 그 일을 해야 될 학생들이나 예. 또 현재 종업원들이자 보니까 종사자들이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장래 즉 지금 이미 닥치고 있습니다만 장래 노인들의 실버 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지금부터 뭐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매우 제한됐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기간들이.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그 중국 쪽에서 우리 뭐 교포다라든지 이런 그 동남아 쪽에 있는 인력들이 들어와서 네. 겨우 이제 피지컬한 물리적인 예, 예. 그 케어를 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 그게 지금 정말 지금 제가 왜냐면 저는 그거를 직접 그쪽에 아주 깊이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걸 좀 답답하시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이제 뭐 복지 지원을 한다고서 한 것은 거의 돌봄 관련된 그렇죠. 몸으로 예, 그죠? 예, 예. 몸으로. 예, 사람들의 피지컬 그 지원이었지. 네.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쪽에 대한 것은 별로 신경들을 안 쓰신 것. 그 제품에 대한 것은 별로 신경들을 안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막상 또 닥쳐야지만 그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른들 네 분 다 뭐 저희 그 부친 모친이나 장인 이런 장모님을 제가 마지막으로 다 이제 그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에서 다 이제 마지막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닥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근데 만약에 제 자식들이 저한테 만약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들어가면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말 그대로 케어, 시니어 케어 쪽에 제대로 시스템화 되지 않았다. 겨우 이제 막 돈 나눠주고 보험공단을 통해서 또 그 돈을 어떻게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막 아주 그냥 난잡하게 지금 그런 것들 하는 정도의 그 수준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제대로 제가 봤을 때 그대 큰 돈도 안 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계몽 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몽 그죠? 계몽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파이오니어로서의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뭐 사명이 없으시면 못하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으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시회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생활을 영위를 해왔고, 그러다 보는데, 이 전시회를 보면, 베리어프리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제가 어떤 수입을 위한 게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그 전시 개념을 바꾸자. 제대로 한번 새로운 개념의 전시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제 와닿는 게 저도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경험 자산이죠. 익스피리언스 애셋을 어떻게 잘 조직화시켜서 제가 못 해더라도
우리 후배 누군가는 이걸 할 수 있도록 예, 예.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인데 예, 예. 대표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몸소 지금 실천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그 주로 참여하는 기업들은 지금 레아 홈케어에 주로 참여하는 기업들은 그럼 홈케어 관계된 그런 기업들이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태까지의 복지, 재활복지다 하면은 그 불편을 해소해 주는 네. 약간 편리함을 주는 용품 쪽으로만 다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지금 홈케어, 재활복지뿐만 아니라 홈케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 증진을 위해서 네.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삶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노화가 되었을 때는 젊은 노화가 네. 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나와서 제품 소개, 서비스 소개를 해갖고 네. 참관객들이 불편함과 좀 즐거움을 더 얻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해서 네.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이 제품들이 쭉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들, 네. 그다음에 제품들,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특히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직접 체험하고 대부분 저희 또래들이 그 부모 세대들을 이제 모시면서 네. 체험한 건데 이 노인들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 네.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 예. 당장 사람이 붙어야 되고 있는데 거기 따른 보조 기구나 네. 그 보조 그러니까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네. 덜 투입을 하고 예. 쉽게 말하면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쪽에 기기들이 보니까 휠체어나 리프트나 예. 보행 보조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닥쳐보니까 네, 네. 그게 제일 가장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어느 업체에서 갖고 나온 것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이제 대소변을 볼 때 네,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무척 환자가 맞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제일 모친께서 그러셨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자존심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편리하게 네. 좀 편안하게 자존심을 안상하고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물리적인 제품입니다만은 이 피지컬한 그 정신적인 거를 많이 가미해가지고 네, 네, 네. 좀 편안한 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제품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고 또 네. 요즘 IT하고 BT가 접목해갖고 네. 아까 대표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입니다만은 이쪽에서 이번에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VR 쪽도 그렇고 네. 또 주로 이제 IT 기반 기술을 통한 그런 제품들 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물론 이제 저희들 또래나 지금 이제 어른들을 모시는 네. 그 세대들 네. 대략 50대부터 이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40대들 이제 이 어른들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이 안 되고 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치매 쪽에 또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네. 경우에는 이게 물리적인 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되거나 그렇죠. 또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서 예. 저도 이제 우리 친하고 모친 때문에 이제 허리를 2번을 다쳤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이 예, 이게 보면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참 이 어른 앞에서 아프다고 하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4번을 진하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어떤 어떤 특정 제품을 이용하거나 나만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문제가 될 테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화 시킬 거냐. 네.
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스스로 과제를 가져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쭉 이제 그 뭐 지방도시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됐습니다만 마스터 플랜을 그렸어요. 이렇게 만들자. 이거는 기존의 첫 번째 그 주거 환경, 뭐 우리 아파트 구조라든지 기존의 주택 구조로는 도저히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는데 거기 침대에 누워서 겨우 해주는 게 대소변 갈아주고 이제 이런 건데 그럼 또 인권에 대한 문제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격리되고 네, 예.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가정 면회까지 안 됐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목표입니다. 죽음을 집에서 맞자.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아니라 예. 그럼 그 집에서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 기존의 집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건 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실버 타운들이 요즘에 인기 좋은 데는 네. 웨이팅이 막 걸리고 예, 예. 기다려야 되고 예, 5년 예. 동안. 그다음에 최근에 지방 도시에서 몇 군데가 실버 타운을 그래도 규모 있게 좀 짓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규모의 경영이 반드시 받침이 돼야 되고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줘야지. 그게 첫 번째는 인권의 문제죠. 네. 네. 그 노인이 되더라도 활동을 해야 되고 여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너무 앞서서 말씀드린 게 못합니다만 만약에 뭐 내년부터 혹시 할 때는 제가 좀 많이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같이 한번 좀 이끌어 주십시오. 네, 제가 기획을 좀 할 때도 제가 예, 좀 예. 뭐 어드바이스를 좀 제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주로 그 참여하는 기업 아까 이제 그런 헬스케어 관계된 기업들 네. 물론 그게 뭐 디지털 헬스케어에 예. 원격 진단이나 원격 치료에 관계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 예, 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피지컬하게 움직이는 네. 뭐 그런 움직이는데 보조한 기기들 네, 네. 그다음에 대소변에 대한 그런 그 뭐 그런 것들 네. 그 이렇게 옆에서 케어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또 다른 부분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노인복지를 위해서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갖고 데이케어 센터라고 데이케어 해서 예.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좀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네네. 있는데 네네. 그쪽에 관련된 기업이 이제 세계 전문 기업이 나와갖고 네. 그 노하우나 아니면 운영 관련된 그걸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데이케어 센터 운영주들이 나오셔서 저 시장을 한번 보시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데이케어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네. 그 제가 그때 이제 모친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그 지역마다 조그마한 데가 많더라고요. 예, 거의 맞습니다. 개인 그 자영업자 정도에 이제 데이케어 하시는 분들이 이 전시에 오시면 이제 운영 관리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여유 있게 운영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빠듯하게 그렇더라고요. 운영이 되니까는 네. 그 빠듯하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무슨 뭐 그런 IT 서비스 이런 것도 있겠죠. 예. IT 기반의 서비스 같은 것도죠. 네. 무엇보다 뭐 저는 그겁니다. 이건 뭐 당사자들 즉 이제 시니어들이 가는 것보다 저는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학생들이나 종사자에게서는 저는 오히려 그 어른들을 두고 있는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되시고 케어를 해야 될 잠재적으로 케어해야 될 분들을 둔 자식들을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닥쳐서 하니까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사전에 좀 지식을 가지고 저도 사실 제 일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닥쳐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게 뭐 또 가정이 완전히 또 이게 큰 빅 이슈가 돼서 그 시급한 그 경우는 가정이 불화도 막 있고 형제 간에 또 우애도 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전시를 통해서 좀 사전에 좀 경험을 해 놓고 또 알아놓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아쉬운 것은 여태까지 우리 재활복지산업 자체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렇죠. 제품도 저가고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대부분
복지급여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급여에 국한돼서 그 시장만 쳐다보고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네. 복지업계.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정부 지원하는 그 시장만큼밖에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는 이 기업들도 이거에 대해서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게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또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 등록만 하면 자연적으로 판매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고 홍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복지용품, 재활복지 기자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불편하면 나이 먹었으니까는 그렇지 하고 그냥 그 불편을 그냥 감수하면서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제품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1회암교회의 가장 큰 목표라고 그럴까요? 한 것은 우리 재활복지 고령친화 산업 제품들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소개되는 체험의 장이 되는 것이 가장 저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네. 시장이 자연적으로 커지고 예. 또 그러다 보면은 산업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는 급여 시장에만 국한이 돼서 봤는데 쉽게 말해 세금만 뜯어먹고 사는 거죠. 대부분. 근데 앞으로는 초고령화되면서 비급여 시장이 엄청 비급여 시장이 커지죠.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비급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 출품업체들이 복지업체들이 많이 와서 네. 복지용품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시장을 갖다 자꾸 키워야 되는 예, 거죠. 키워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전시회를 한번 좀 업계들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또 그 시장을 계몽하는 입장에서 계몽하는 분들은 돈을 못 벌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예.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제 이게 좀 뭐랄까요, 자꾸 정부 주도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세금만 갖고 자꾸 뜯어먹고 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이고 예. 좀 뭐랄까 정말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실버 소비자들, 케어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네. 것들을 좀 페어하게 공정하게 하지 지금 않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겠죠. 네.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겠죠. 예.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아까 자꾸 이제 고령의 부모들을 둔 자식들 입장에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경험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는 다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좀 해드릴 걸.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우리들이 좀 이기적이랄까요, 이제. 그 예비 부부들이나 이제 아기 낳을 때 보면 뱃속에 들어올 때부터 뭐 베레벨 때 다 가서 우리 아기 낳으면 나오기 전에 벌써 뭐 다 사잖아요. 준비하고. 예. 그런데 정작 부모 자식 귀한 줄은 아는데 부모에 대한 귀한 건 잘 몰라요. 예. 부모가 연세에 들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보다 아이가 태어나서 뭘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자기가 그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부모한테 훨씬 더 많은 걸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연세 든 부모를 둔 자식이라면 오히려 지금 가서 안 아프실 때 지금 이런 전시장에 가서 다 모아놨잖아요, 지금요. 레나 홈케어 지금 6월 9일부터 11일 그 사이에 코엑스 1층 지금 B홀, 코엑스 B홀에서 하는데 여기 가셔갖고 그거 진짜 둘러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그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부모님이 앞으로 닥칠 또 물론 또 본인의 문제죠. 미래에 내가 닥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전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한 중요한 체험 학습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대부분 다 자기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 문제는 거죠. 국가의 생산력을 이게 좌우하는 문제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 현장에 또 뭐 할인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 전시 기간 동안에?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저 관광객을 위해서 한 8개 업체가 네. 인터넷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현장에 오시면? 예. 뭐. 현장에 오시면 20에서 30%의 네. 특별 할인 이벤트도 좀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활 운동기기나 예. 또 뭐 의료 그 보조기 이런 것들을 네, 그죠? 네. 20-30% 네. 특별 할인 행사도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뭐 세미나 같은 것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컨퍼런스나 네. 또 부대 행사들이 또 많습니다. 예, 세미나로서는 이제 정부가 이제 저 고령친화 용품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서 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 발표를 하고 네. 여기에 따른 업계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져갖고 네. 앞으로의 연구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쪽 산업에 대한 고무적인 기회가 될 것이고 네. 그거 이외에도 뭐 장애인 보건복지 서비스의 생태 구축이라고 해서 국립재활원에서 나오고 있고 VR 사업단에서는 재활 의료기기의 디지털 전환 네.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가 네. 또 뭐 있습니다. 의료 요양 전문가들 예, 때 또 예. 뭐 세미나도 있고요. 네.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본인이 준비할 사항입니다. 근데 100세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네. 대해서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부모님이나 부모님 고령 부모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치매 예방과 네. 돌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네. 세미나를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시면 아마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무슨 요일입니까, 저게 요일이? 그것은 토요일입니다. 네. 예. 토요일을 낍니까? 네. 네. 주말에 끼어 있는군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6월 9일부터 11일 이 사흘 동안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리는 레아 홈케어에 가셔서 뭐 다른 사람도 아닌데 본인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지금까지 은혜를 입은 그 부모님의 나중에 그 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전시장에서 가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많이 들어오십시오. 예, 뭐 또 다른 뭐 또 준비하시는데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요? 일단 입장료는 무료고요. 입장은 무료예요. 예. 돈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홈케어에 대한 주제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인생을 즐기자가 가장 큰 저희의 주제입니다. 건강한 삶과 행복한 인생을 즐기자. 예. 네. 네. 그래서 레아홈케어는 우리 출품업체들하고 다 같이 해서 사회가 꼭 필요로 한 네. 그러한 전시회를 업계들하고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매우 좁은 시장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기엔 그렇죠. 네. 홈케어 시장엔. 시니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드시 와야 되는 필수 시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본인의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2025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돌파가 돼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만 이미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의 약 70-80%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집단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거기 우리가 얼마만큼 슬기롭게 이 미래의 초고령 사회를 우리가 잘 맞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장래의 어떤 성장 발전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이런 계몽시장에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우리 위 엑스포의 김청진 대표님께 어떻게 보면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아무튼 뭐 저희가 좀 이러한 신념과 각오를 갖고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에이빈 김기대 대표님께서 저희를 좀 이끌어 주시고 계속 응원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재활복지산업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또 제가 또 당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예. 부탁드려야 될 그 일이니까요. 오늘 그 디지털 훈수 시간에는 우리 김충진 대표님을 모셨고요. 6월 9일부터 11일 그 사흘 동안 코엑스 그 1층 B홀에서 레아 홈케어 재활복지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